안녕하세요. 화천 군민이 만드는 이야기 화천아이 MC 조금옥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줄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회째를 맞는 화천아이 2015년 새해 처음 인사드리네요.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한 한 해 우리 화천아이 식구들도 그렇고요. 시청자분들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 아니겠어요? 올 한 해 건강한 2015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천아이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우리 화천군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김은순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 12월 화천 소식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이모저모입니다. 첫 소식은 우리 화천군의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23일 화천문화예술회관에서 화천군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전체 인구의 60%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곳인데요. 이날도 각 기관사회단체장, 자원봉사단체장,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단체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화천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개소식 소식도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17일에 있었던 산해면 푸르나 공립 지역 아동센터 개소식 소식인데요. 방과 후 또는 주말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시설로 지역의 아동들이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보금자리로 활용될 거라고 합니다. 생활복지사와 아동복지교사가 상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1월 중 정상 운영에 들어갈 거라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소식은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진단, 상담,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천위센터가 12월 18일 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 인력들이 상주하며 학생들의 심리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440-9924 혹은 학교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화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화천 군민이 만드는 마을신문 화천N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다고요? 네, 화천아이와 형제와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지난 12월 17일 화천생태영상센터 시민기자단이 만든 화천마을신문 화천N의 창간 준비호가 발간됐습니다. 화천N은 화천시민기자단 동아리원들의 취재와 군민들의 기고로 만들어지는데요. 화천의 모습과 화천 군민들의 삶을 기사로 알차게 담아냈다고 합니다. 월간지로 매달 한 편씩 제작될 거라고 하고요. 2015년 1월 창간호가 곧 찾아올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겨울축제로 불리고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1월 10일 개막됩니다. 명실상부 세계 4대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 지난달 내내 화천 곳곳은 이 축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군민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1월 10일 2015년의 산천어 축제가 개막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산천어 시네마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풍성하게 준비되는 것은 물론 27,000개의 산천어 등과 36개의 대형 얼음 조각이 장관을 이룰 거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화천 이모저모 김은순이었습니다. 지난 12월 화천의 이슈를 만나봤는데요. 소식들 중에 우리 화천 생태영상센터의 화천엔 발간 소식이 눈에 들어오네요. 네, 바로 이것이 화천N인데요. 우리 화천아이와는 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화천의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화천N은 기사로 풀어내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화천 산천어 축제 소식도 반갑네요. 예, 맞습니다. 매년 규모도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산천어 축제. 올해도 성공적으로 잘 열리겠죠? 네. 뒤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걱정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산천어 축제 준비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겨울은 화천의 계절. 추운 날씨 따라 축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개봉 박두 2015 산천어 축제. 그 준비 현장을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일찍부터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던 투명 광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 하얼빈의 빙등 조각가 33명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먼 타지까지 와서 고생이 많죠? 最差的感受，最大感受啥？感受一切都挺好。一切都挺好，对。怎么不养羊呢？人出来得干活挣钱啊，挣了钱才能养羊啊。 이곳 실내 얼음 조각 광장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 조각품들이 설치되었는데요. 그 수가 무려 36점. 장관입니다. 祝那个华山郡冰灯艺术广场圆满成功，能够给广大韩国人民带来快乐。 산천어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아름다운 얼음 조각 광장 많이 찾아주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화천대교 옆에 화천 상징탑.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산천어 등 설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지금이 최고 추울 때인데 해필이면 꼭 이때 작업을 해요 우리가. 그때가 좀 곤욕이에요. 이거 해놓고 축제 잘 되는 거 바라고 빨리 끝내고 추우니까 들어갔으면 좋겠고. 손이 꽁꽁 얼 정도로 추운 날씨 속에 완성한 화천 상징탑 산천어 조명. 많은 분들의 고생만큼 참 아름답습니다. 화천 시내에도 산천어 등이 빠질 수는 없겠죠? 여기도 한창 작업 중이신데요. 등 다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추위요. 추위. 저거 내가 등 달았구나. 뿌듯해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산천어 등 달기 작업. 선등거리 가득 불이 밝혀지면 정말 아름답겠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20일 기다리던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산천어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점등식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는데요. 이 풍경을 보니까 축제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축제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축제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법인 나라의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축제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칠세라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느라 정말 바빠 보입니다. 번역이랑 상담 그리고 얼음 구조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광객분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랑 관계자분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즐겁게 지낸다면 저희가 뭐 힘든 거는 있고 열심히 일하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축제가 열릴 현장, 화천천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계속된 한파로 튼튼한 얼음이 꽁꽁 얼면서 축제 준비 완료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손길도 더해져야겠죠? 얼음이 되게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얼음인지 혹시 아세요? 한 많이 온 데는 20cm 정도 얼었고요. 거기 그 때는 한 15cm 정도 돼요. 그래서 좀 빨리 밀어야 돼요. 얼음이 꽁꽁 잘 얼었으니 이제 그 얼음 속 산천어를 잡게 해줄 구멍이 필요하겠죠? 관광객들의 눈과 손맛을 사로잡을 얼음 구멍 준비도 착착 진행 중입니다. 지금 산천어요. 저기 얼음 낚시하는데 이 얼음구녕 뚫고 있어요. 개수는 15,000개예요. 산천어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데
얼음을 뚫으면서 생긴 작은 조각들까지 깔끔하게 치우는 사람들이 있네요. 얼음 치우고 있어요. 이거 얼음 때문에 사람들 넘어질까봐 지금 이거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덕에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겠지요. 자, 이번엔 산천어 축제의 진짜 주인공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바로 산천어 양호장을 찾은 건데요. 이곳에 있는 산천어들도 축제장으로 나올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잘 돌봐주는 건 잊지 않죠. 지금 수조안에 있는 유막을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유막은 이제 물에 떠있는 이끼나 거품 같은 거를 말하고 이제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순으로 지금 3번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란 거예요? 1년 정도 자랐고요. 1년? 예. 무게는 한 300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축제장에서 만날 수 있겠죠? 올 초부터 키운 애들로 1년산 200g에서 300g 정도 된 애들을 약 130톤, 마리수로는 약 52만 마리 정도 그런 애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애들 보낼 때 기분이 어떠세요? 1년 동안 키워서 약간 시원하고 또 섭섭하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산천을 좀 알아주셔서 산천 축제 좀 많이 와주셨으면 합니다.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화천을 시끌벅적하게 할 2015 화천 산천어 축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으니 올해도 걱정 없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산천어 축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군요. 그래서 우리 산천어 축제가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산천어 축제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립니다. 화천에 찾아오시는 분들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축제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민기자단이 만난 사람, 농민화가 길종갑 선생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그의 인생 예술 이야기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하천엔 그림 그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농민화가라는 별명으로도 익숙한 길종갑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의 농사와 그림, 인생 이야기 만나보시죠. 길종갑 씨를 만나기 위해 한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손 가지고 농사를 짓느라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뭐 손이 누가 귀하고 안 귀한 게 어딨어. 이런 긴 마이다스 손 가지고. 제가 오늘 길종갑 농민화가님을 직접 탐구하러 왔거든요. 네. 저를 좀 어디론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네, 그럼 저 작업실 한번 가보죠. 그럴까요? 네. 네. 길종갑 씨의 일터인 농장을 떠나 이번엔 또 다른 일터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그가 작품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리시게 됐는지. 그림이야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오히려 대학 졸업하고 한 3년은 이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림만 그렸었는데 또 사는 게 예술이라 제가 이제 장남이에요, 장남. 그래서 집에 와서 기존에 이미 자리 잡은 농사꾼들의 그 형태를 제가 도움을 받은 거죠. 저야 그림 그리면서 뭐 농사를 연구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의 그 과장으로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그 농사일 지으시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주로 작업하는 시간은 언제 하시는지?
이 계절에는 상관없지만 이제 여름에는 아무래도 농사지니까 좀 소품을 해요. 작은 걸 하고 주로 이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제가 좀 작업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시간 활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작업은 주로 겨울에 많이 하는 거죠. 네. 광릉대학교 서양미술학과 출신의 길종갑 씨는 대학 졸업 후 농업의 대를 잇기 위해 1993년 기항했는데요. 고된 농사일에도 그림에 손을 놓지 않았고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농민이자 화가, 농민화가라는 별명은 그렇게 탄생된 거죠. 그 농사일 하시면서 그림을 병행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러면 틈틈이 짬을 내서 처음엔 그림을 그리셨겠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면을 갖고 있어요. 제 그림이 또 어떤 삶의 직접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풍경이나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그 살아가는 모습들, 예. 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체험한 거, 직접 본 거를 기억으로 그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비록 그림 그리는 시간은 좀 짧더라도 오히려 그림에 나오는 그 어떤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직접 경험한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하풍에도 사실을 묘사를 많이 하신 거네요? 네, 제 그림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지금 시대에 어떤 서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방식 유치예요. 그 인류사 이렇게 보면은 이 역사 기록은 유명한 사람 위주로 돼 있어요. 세력이 있거나, 예,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어떤 사회의 뭐 이벤트성이나 어떤 폭발적인 인기를 끄거나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데,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무 한 그루서부터, 이 서민들의 그런 삶들이 바탕으로 돼서 이 사회가, 이 삶이 유지되기 때문에, 저도 이 시골에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지만, 작은 사람들의 그런 생활 모습들도 그 리얼하게 있잖아요. 삶의 리얼이요. 형태의 리얼도 중요하지만, 예, 그런 걸 추구하면서 작업했어요. 저는 그 지나친 개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지금 시대의 최고 고민거리가 환경이 참 좋은 동네 살고, 예, 대한민국이 저는 가까운 여기 몇 개 나라에 갔다 와 본 결과 우리처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너무 편의주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좀 약간의 좀 조심스러운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 좀 환경을 좀 이렇게 한번 손을 댈 때 좀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우리 농촌의 풍경, 삶과 일상을 서양 미술 기법으로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캠퍼스에 담아낸 일상의 모습들은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길종갑 씨의 작품 세계 철학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련되어 있는 그의 그림 전시실에도 이런 철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전 개최도 해봤고 전국적인 전시회에도 참가해봤지만 그에겐 이 소박한 공간이 가장 소중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 누구나 그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와, 선생님, 이렇게 크고 멋진 갤러리가 있었어요? 네. 아, 여기는 갤러리보다는 제가 이제 입구에 써 있지만 우리 시골의 주민들이 이 문화복지에 좀 약해요. 그런데 제가 이 동네 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아무 때나 보라고 제가 이렇게 조그만 장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1년 내내 문 닫지 않고요. 아무 때나 누구든 와서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동안 크고 작은 전시회를 여러 번 하셨는데 앞으로 선생님께서 이 그림과 농부 이것을 어떻게 병행을 잘 하실 수 있는 뭐 계획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세요.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애초부터 제 그림이 이 마을 안에 삶 속에 같이 있으니까
예, 지금처럼 뭐 여기 살면서 예, 보고 느낀 거 예, 어떠한 또 특별한 또 영감을 받으면은 예, 그리고 또 농사짓고 또 살고 예, 그 수면 반복 같아요. 예.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길종갑과 그림이란?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그냥,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에 제가 답을 했지만, 예, 그 자체 한 시대에 그 장소, 예, 거기서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 예, 일상이죠, 일상. 예, 그게 제가 가장 그걸 아주 그 생동감 있게 리얼하게 그려보고 싶은 게 한마디로 제 그림을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예, 특출나지 않고, 예, 보편적으로 그 하나의 요소죠. 예, 아주 수많은 존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정해진 시간을 이렇게 유지해가는 하나의 존재로 그런 걸 이제 계속 표현해보고 싶었고, 예, 제 그림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 좋은 그림 잘 구경하고 갑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농민화가라는 친숙한 별명처럼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의 작품들. 지금도 길종갑 씨는 이 시간의 화천 풍경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농민화가 길종갑 씨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농사일과 작품활동을 계속 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기자단이 만난 사람들 김리원 씨가 준비한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천 아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 알았어. 말해볼게. 뭐야? 자기도 알지? 읍내에 사는 은하 아버지 동생. 기억나. 만시 동생 천시 말하는 거지? 근데 왜? 천식이가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나 봐. 뭔 일이래? 아니, 천식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안 좋게 엮였나 봐. 읍내 땅 사러 온 사람들 때문에. 천식이는 그냥 소개만 해줬다는데 경찰에 다 잡혀갔다네. 자기가 그래서 말인데 박 소장한테 전화 한 통화 넣어서 좀 알아봐주면 안 될까? 그래? 그 박사는 뭐 내가 잘 알잖아. 엊그저께 소주 한잔하고 밥 먹고 그러고선 한참 얘기하다 헤어졌는데. 그럼 나 전화 한번 해보지 뭐. 안 돼! 저희 경찰에서는 부당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사건 처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1월 20일부터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문의 일원화 제도란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 직원 간의 사건 관련 문의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인 사건 문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지내는 경찰관들이 있을 텐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아는 경찰관들에게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칫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청탁이나 외압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공직 문화 및 사건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절차 위반 사건 문의자에 대해서는 지시명령 위반으로 엄중 문책하고 특히 사건 청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자도 절차를 위반한 사건 문의를 받고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경우 엄중 문책하고 있는데요. 사건 문의 일원화 제도는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 청문감사계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경찰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안전한 화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어렵기만 하고 찾아가기도 조금 불편했던 인식이 있던 경찰서였는데요. 이렇게 캠페인을 함께 하고 보니 이제는 한결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화천 경찰서와 함께하는 경찰 캠페인. 유용한 정보들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매달 한 가지씩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보죠. 이번엔 영화 이야기 만나볼 차례죠. 송현선 씨, 오늘은 어떤 영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겨울을 대표하는 영화들로 준비해봤습니다. 겨울왕국, 아이스 에이지 4, 그리고 러브레터까지. 눈과 얼음의 세계, 영화 속으로 함께 하시죠. 화천 생태영상센터 영화해설사 동아리의 송영선입니다. 오늘로 세 번째로 화천아이를 통해 여러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번 달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예, 사실 저희 동아리에서는 2014년 6월부터 영상센터에서 매주 한 편씩 영화를 상영하고 해설해주는 무비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화천 아이부터는 무비 리더를 통해 만나볼 영화를 미리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인다고 하죠. 영상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비 리더에 오시기 전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미리미리 영화에 대해 알고 오시면 더욱 재미있게 영화를 즐기실 수 있겠죠. 이번 1월달은 겨울의 도시 화천의 1월에 걸맞는 겨울영화 3편을 저희 3명이 준비해보았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만나볼까요? 제가 준비한 1월의 겨울 영화는 하얀 눈같이 순백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러브레터입니다. 1995년에 제작된 일본 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999년에 개봉했어요. 하얗게 눈 내리는 첫 장면부터 아름다운 영상미를 보여주는 일본 멜로 영화의 정수, 러브레터입니다. 와타나베 히로코는 약혼자였던 후지 이치케의 이주기 추도식에 갔다가 그의 중학교 졸업 앨범에서 그의 옛 주소를 발견하고 안부를 묻는 편지를 띄웁니다. 하지만 며칠 후 놀랍게도 답장이 오게 되는데요. 히로코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그와 이름이 같은 중학교 동창 여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차를 두고 이츠키를 만났던 두 여자가 편지를 통해 그를 추억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오 겐키 데스까? 와다시와 겐키 데스. 아직도 깃전을 울리는 이 외침은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만큼 이 영화를 대표하는 장면이죠. 이 외에도 사랑을 잃어버린 히로코와 잊었던 사랑을 찾아가는 이츠키, 두 상반된 주인공을 연기한 나카야마 미오의 열연 등 이 영화를 소개할 만한 것은 너무 많이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1월 3일, 31일 영상센터로 오셔서 더 확인해보세요. 하얀 눈과 편지에서 확인하는 사랑의 잔상, 영화 러브레터였습니다. 가슴 시린 러브레터를 준비하셨군요. 겨울에는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도 좋지만 추운 겨울 따스한 영상센터에서 옹기종기 모여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좋겠죠. 제가 준비한 영화는 판타지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입니다.
모든 것을 얼음으로 만드는 놀라운 마법의 힘을 가진 언니 엘사와 어린 시절 가까웠던 언니 엘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얼어붙은 왕국의 저주를 풀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언니 엘사를 찾아 길을 떠나는 동생 암나의 이야기를 담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감동적인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레디고 레디고 지난 겨울 많이 들었던 노래 레디고입니다. 이 영화를 대표하는 한 장면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장면이겠죠.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미키 마우스부터 인어공주, 라이온킹 등 수많은 세월 동안 축적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진가를 보여주는 겨울왕국은 재미와 감동 그리고 음악까지 모든 것을 두루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겨울영화입니다. 1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영상센터에서 만나보세요. 애니메이션은 디즈니만 만든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겨울 영화에 대한 저의 선택은 바로 아이스 에이지 4 대륙 이동설입니다. 귀여운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이스 에이지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과연 대륙 이동설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만나보실까요? 도토리에 집착하는 다람쥐 스크렛의 기상천외한 소동으로 지구에는 뜻밖의 재난이 일어나고 모든 대륙과 바다가 쩍쩍 갈라집니다. 평화롭게 살던 맘모스 가족 매니와 엘리는 땅이 갈라지면서 생이별을 하게 되고 시드와 할머니 그레니는 빙하 덩어리에 의지한 채 바다 위를 떠도는 신세가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시무시한 거트 선장이 이끄는 해적단을 만나 사투를 벌이는데 과연 매니 일행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스 에이지의 새로운 시리즈는 2016년도에나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짜릿한 롤러코스터 같은 겨울 애니메이션 아이스 에이지 4 대륙 이동설 1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영상센터에서 즐겨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영화들 겨울에 잘 어울리는 영화들인가요?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과 영화 해설까지 곁들인 무비리더 기대되시죠? 저희 무비리더 상영회는 1월과 7월, 8월 달에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나머지 달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영상센터 대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볼 예정입니다. 시간 잊지 마시고 많이들 찾아주세요. 그럼 다음 달에도 더 재미있는 영화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도 만나뵐 수 있겠죠?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이번 달에는 1월 10일 겨울왕국, 1월 17일 아이스 에이지 4, 1월 31일 러브레터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원래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겨울의 재미잖아요. 오늘 만난 영화도 그렇게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달콤한 팝콘과 함께라면 더 좋겠죠? 네, 영화 볼 줄 아시네요. 특히 겨울왕국이나 아이스 에이지 4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추운 겨울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정말 좋겠네요. 네, 오늘도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화천의 전설을 샌드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볼 차례입니다. 황덕근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화천군 딴산 어령동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만나보시죠. 화천읍 대이리에는 특이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딴산인데요. 홀로 떨어져 있다 하여 딴산이라 불리우는 이 산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먼 옛날 신이 금강산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아름다운 바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바위들이 한 곳에 모여 12,000봉의 아름다운 금강산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위 한 덩이가 금강산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바위는 구르고 굴러 화천 대이리 마을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바위는 화천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대이리 마을의 사람들도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도 모두 딴산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이리 마을을 다스리고 있던 관아에 한 스님이 찾아와 말하기를 소승은 금강산을 관리하는 큰 절에서 온 중입니다. 저기 있는 딴산은 본디 금강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쩐지 그 풍경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바위를 찾으러 왔으나 금강산의 아름다운 절경이 옮겨져 이곳에 자리를 잡아 절경으로 되었으니 가져가지 않고 이곳에 두겠습니다. 대신 금강산을 관리하는 우리 절에 시주를 하셔야겠습니다. 스님의 황당한 제안이었지만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금강산의 절경이 마을에 있다는 기쁨에 힘을 합쳐 금강산 절에 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금강산이 있다니요? 아, 금강산이라는데 시주를 해야지. 하지만 해를 넘길수록 시주를 하며 마을 살림은 궁핍해져갔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잦아졌습니다. 에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그깟 금강산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굶고 있으니 원.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전에 없던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시주는 고사하고 마을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시주 날짜가 다가오자 사또의 근심은 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이를 어쩐다. 시주를 할 곡식이 없으니 시주를 하지 못하면 스님이 크게 노할 게 뻔한데. 시주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사또의 곁으로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걱정을 그리하고 계신지요? 금년에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의 양심마저 넉넉지 못한데 딴산의 시주날이 되어가니 어찌 될지 난감하구나. 도령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이 생긴 듯 웃으며 사또에게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저에게 아주 좋은 묘수가 있사옵니다. 히히. 며칠 후 시주날이 되자 어김없이 금강산절 스님이 찾아와 시주를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흉년이 되어 시주 준비가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나무 간세음보살. 스님, 이제는 우리가 저 바위산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매년 보다 보니 금강산에 비해 작디 작은 저 바위산이 신기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사또의 말에 스님은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저 바위산을 다시 가져가란 말씀이십니까? 사또는 웃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못 들고 가신다면 우리 마을에 보관료를 주셔야겠습니다. 본디 금강산에 있던 바위가 우리 마을로 굴러와 마을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가져가지 못하신다면 응당 보관료를 치러야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되려 보관료를 달라고 하는 사또의 말에 크게 당황하며 내 생각을 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스님은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살림을 지키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바위산도 얻은 도령의 재치 있는 지혜, 금강산의 조각이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딴산의 전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딴산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네요. 매주 한 가지씩 만나는 우리 지역 전설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야겠네요. 네, 저도 매주 참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샌드 아티스트 남중호 씨의 작품과 황덕근 씨 목소리로 만난 화천 딴산의 전설. 참 잘 봤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산천어 축제가 1월 10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산천어 얼음 낚시, 맨손 잡기 체험은 물론 올해에는 눈 위에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겨울문화촌, 비천지 겨울왕국, 산천어 도깨비방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화천 지역의 동아리가 참여하는 동아리 문화축제 투게더가 화천 생태영상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화천 국민이 만드는 이야기, 화천 아이의 상영회와 마을신문, 화천N의 창간 기념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2014년 영상 제작 동아리에서 만든 단편영화 상영회와 지역 동아리의 특별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천 생태영상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친구 구름빵을 이용한 특별 체험전을 운영합니다. 에어바운스 놀이터, 입지 아트전 등 영유아 대상의 다양한 놀이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이번 체험전은 일부 체험 프로그램을 제외한 입장료는 무료로 운영된다고 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우리 지역 1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화천아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죠? 네. 요즘은 매달 하천아이로 많은 분들을 찾아뵐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천아이를 같이 제작하고 싶은 국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천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혹시 영상 제작을 못 하신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한 번만 하천 생태 영상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천 아이 제작에 참여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화천 군민이 만드는 이야기, 화천 아이에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스튜디오에 나왔는데요. 많이 떨리기도 하면서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알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화 해설사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영할 때 많이들 참여하셔서 같이 시간 보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2015년 첫 번째 화천아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도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